그러니까 자, 어떤 파멸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딸과 엄마가 동시에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미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뜯어볼 소설은 노벨피아에서 연재 중인 쥐도리 작가님의 세계 최강 딸내미라는 소설입니다. 일단 표지가 훌륭하네요. 표지가 훌륭하고요. 자, 일단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놀랍지만 광고입니다. 광고. 자, 광고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제가 뜯어보기 소설들은 보통 5화에서 많아봤자 10화까지 읽거든요. 이 소설은 당연히 이제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40화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30화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한 10화까지는 사실 조금 애매했거든요. 10화까지는 살짝 애매한가 했는데 한 15화부터 갑자기 이게 이 소설의 재미가 뭔지 약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재미를 잘 살린 작품이에요. 이게 캐릭터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캐릭터들의 관계가 너무 이게 좀 꼬이고 엉키고 꼬이다 보니까 여기서 느끼는 독자들의 재미가 아주 잘 살아요. 자, 우선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주인공인 원래 민성재는 죽었어요. 이제 3년 전에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죽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유지환이라는 인간의 몸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메시지가 뜹니다. 갑자기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민소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세요. 자, 엄청 뜬금없죠? 엄청 뜬금없는데 이거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요런 갑자기 메시지가 떠요. 퀘스트 같은 거를 받고 이제 민소연, 자신의 딸이 있는 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민소연한테 자기가 내가 네 애비다 이러면서 오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이제 민소연한테 접근해서 민소연을 육성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 민소연이 삐뚤어졌어요. 흔히 말하는 양아치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의 딸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야. 아니 이 인연이 이러면서 이제 얘한테 가서 이 삐뚤어진 민소연을 이제 다시 원래 그 내가 사랑했던 딸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사실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되다가 나중에 정립이 돼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요 아빠 입장에서 이 딸이 이제 그 올바르지 못한 방이니까 담배도 피고 얘가 좀 불량하고 이제 자기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딸이 엇나가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딸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딸한테 이제 가서 막 도와줘요. 막 이제 얘가 맨날 인스턴트에 컵라면만 처먹고 이래. 그래가지고 딸한테 가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밥 만들어줍니다. 얘가 이제 아싸예요. 아싸. 얘가 아싸니까 뭐 애들이랑 친구도 하나도 없어. 친구도 하나도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보살펴 주려고 해서 얘한테 막 친구도 하고 얘랑 막 같이 지내고 뭐 어떻게 막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민소연의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지한이란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미친 새끼가 갑자기 밥을 차려주는 거야. 밥을 차려주고 막 챙겨주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학교 나와야 돼. 수업에 열심히 참가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챙겨줘요. 그러면 무슨 착각을 하겠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소연 입장에서는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이 새끼 나한테 관심이 있다. 얘는 썸남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지한과의 관계가 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착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잖아요. 주인공은 얘를 그냥 자기의 딸이니까 어떻게든 보살펴 주려고 한 거였는데 딸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멘탈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엄마는
유지안이 민성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요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정보 같은 걸 얻어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떤 파멸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딸과 엄마가 동시에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미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딸과 엄마가 연정이 되는 굉장히 파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만 봐도 재밌죠? 여러분, 지금만 봐도 채팅창에서 크크크크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노리신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걸 왜 관계에서 오는 재미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런 일반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자들이 열광을 하고 이 소설의 가장 핵심 재미 포인트예요. 핵심 재미 포인트는 캐릭터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착각, 이것들로 인해서 독자들이 심리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 있죠. 독자들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거에서 재미를 느껴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재미를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비유를 했던 어떤 게임 뉴비가 와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애들을 보면 귀엽고 재밌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관계 속에서 독자들은 착각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캐릭터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을 보니까 웃긴 거지.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이고 이 작가님한테 배울 만한 점이었습니다. 자, 이 소설의 뜻어볼 포인트 중에 이런 관계, 캐릭터와 캐릭터의 관계, 그리고 그걸 착각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다소 뜬금없이 나타났다고 했죠? 자, 이 소설은 헌터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헌터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세계관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눈앞에 떠오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 개 뜬금없죠? 뜬금없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가지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소설에서 헌터들이 얼마나 강하고 누가 뭐 던전에서 몬스터가 얼마나 세고 뭐 이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발생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소설의 재미의 근간을 만드는 거는 관계예요. 캐릭터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하신 게 세계관 설명이라든지 불필요한 뭐 그런 것들 싸그리 없애버려요. 오로지 민소연과 주인공의 관계, 그 다음에 주연이 엄마와 주인공의 관계에 거의 소설을 몰빵을 합니다.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몰입도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소설은 뜻어볼 포인트는 딱 3개입니다. 캐릭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재미주기, 그리고 불필요한 설정들을 잘라내면서 만드는 몰입도, 그 다음에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의 착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관계를 이용한 착각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점입니다.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인물 시점에서 개연성 있게 스토리가 진행되는가, 이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착각물의 주체는 사실 주인공이 착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편이 착각을 하는 것도 있잖아. 상대편 시점에서 얼마나 스토리가 재밌게 흘러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소설은 그래서 시점 변환이 많아요. 시점 변환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시점 변환에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요. 이 딸 시점에서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을 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써져 있고 재밌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시점 변환할 때 그 주체가 모두 나라고 쓰셔가지고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3인칭을 조금 더 섞어 쓰셨으면은 좀 더 몰입도나 이런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살짝 아쉽긴 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을 추천드리는 독자님은, 나는 이 소설의 유니크한 세계관과 그 다음에 스토리 위주,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런 설정 위주의 소설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완성형 높은 세계관, 완성형 높은 개연성, 이런 거를 많이 따진다. 이러면은 이 소설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소설은 캐릭터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상 세계관을 거의 버렸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세계관이 우리가 아는 헌터 세계관이랑 100% 일치합니다.
그냥 다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 S급, B급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런 거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다만 이제 착각물, 그 다음에 개그 요소, 그리고 어느 정도 일상적인 요소, 이런 캐릭터 간의 케미, 캐릭터 간의 관계에서 오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소설을 강추드립니다. 사실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10화 이전에는 약간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저도 그렇게 했었고, 난 관계가 정립된 한 15화 이후 정도에는 굉장히 재밌게 몰입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광고여서 똥꼬 빨아준 거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되게 이 소설을 추천드린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뜯어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